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수업보다 더 중요한 걸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합격자 발표가 나왔는데, 올해 1, 2차를 동차로 합격하신 분의 확률이, 퍼센트가 40%가 넘었네요. 1, 2차 동시에 공부해서 합격하시면 40% 넘었고, 2차만 응시했다가 합격하신 분이 올해 59%. 그러니까 작년에 2만 몇 명이 합격했다가 2차만 보는 사람들이 10,000명 겨우 넘게 합격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전체 인원으로 따질 때 오고, 시험을 본 사람으로 따지면 50%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1, 2차 동시에 하든 2차만 하든 거의 합격률이 똑같아요. 합격률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1, 2차 같이 하신 분들은 나눠서 한다 생각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하시면은 무조건 동차로 합격하실 수가 있어. 갈수록 요거는 떨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합격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작년까지만 해 72%였어요. 그래서 또 떨어졌어.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 보면 옛날에 2차만 공부하신 분들은 99.9%야. 그냥 보면 다 합격을 했는데 지금은 갈수록 떨어지고 내년 가면 더 떨어지겠죠, 이게. 자, 이유가 뭐냐면 1차를 옛날에는 공부를 대부분 1, 2차를 다 하다가 마지막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조금 1차가 불안하니까 2차를 좀 덜 하고 1차 쪽에 치중하다가 시험을 보니까 1차만 보통 합격하시는데, 그럼 2차를 거의 다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도 공부가 쉽고, 또 그분들이 대부분 1월 이전에 나와서 여러분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2차 합격, 1차만 합격했다 그러면 빨라야 5월 달에 나와. 그거 될 수가 없지, 이게. 1차만 공부하든 2차만 공부하든 공부는 처음부터 하셔야 돼.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지만 처음에 기초 이론을 다 해주는데 5월 달에 나오면 용어 자체도 몰라, 그 사람들은. 그리고 2차만 한다고 해서 무슨 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 맨 초보야, 거기도.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해, 그 사람들은. 내가 1차 합격했으니까 2차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 합격하겠지.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무조건 100%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혹시 주변에 요 2차, 이제 올해 2차만, 이제 내년에 2차만 보실 분이 29,000명 있어. 여러분 주변에 29,000명. 근데 그분들이 내가 볼 때는 합격 10,000명도 하기 힘들어, 올해는. 내년에 가면. 왜? 대부분 1차만 공부하다 합격하신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갈수록 그런 현상이 더 나올 거예요. 오히려 공부는 1, 2차 동시에 하신 분들이 훨씬 합격률이 높잖아요, 이제. 왜? 법은 서로 연결이 돼 있거든. 민법을 안 하고 2차 공부하면 2차 공부 공시법 해결이 안 되잖아. 또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연결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애를 많이 먹죠. 그리고 하여튼 1월 달에 안 나오시면 무조건 떨어져.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내년에 2차만 보신다 그러면 빨리 나오라고 그래요. 빨리 나와서 준비하는 게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상대평가면 빨리 나오라고 하면 돼, 안 돼? 경쟁자니까 나오면 안 돼. 근데 지금 절대평가니까 너도 합격하고 나도 합격하자 하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세요. 해년마다 빨리 나와서 떨어지신 분은 거의 한 1%? 1%는 그날 시험 당일날 잘못해 떨어지는 거고, 거의 대부분이 합격하시겠죠. 그러니까 올해 통계도 아주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격자가 16,850명인가? 요렇게인가 나왔을 거예요. 합격자가, 총 합격자가. 근데 이것도 보너스로 해서 합격이 된 거예요. 보너스로. 공법에서 모두 정답이 하나 나왔어. 모두 정답이란 답이 2개 이상 된다. 그러면 모두 정답 이렇게 다 맞춰주는 걸로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하나가 모두 정답 나왔다. 그럼 몇 명이나 더 합격할 것 같아요? 네? 2,000명. 많게는 4,000명까지. 결론. 여러분 공부하시면 다 누구나 60점 맞는 실력이 돼 있는데 떨어져도 한 문항 아니면 두 문항. 합격해도 여러분들이 겨우 한 문항 두 문항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 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3,4천 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올해는 실제로 12,000밖에는 합격자가 안 돼. 모두 정답 주니까 16,000 이렇게 올라간 거죠. 또 복수 정답 하나 나왔어. 복수 정답. 그럼 복수 정답은 대부분 시험에서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한 500명. 왜? 이미 맞춘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복수 정답 주면 500에서 한 1,000 정도. 근데 많게는 1,000 정도고, 근데 모두 정답 줄 때는 올해 같은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한 4천 명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 왜냐면 올해가 자기들 볼 때 난이도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럴 때는 전부 한 개나 두 개 차이로 떨어지거든. 그럴 때 한 개만 딱 올라가면은 합격률이 그만큼 많이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을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면 한 이틀 사이에 가채점을 해. 그러니까 요즘 컴퓨터이기 때문에 딱 집어넣으면 다다다다닥 하고 그냥 끝나. 그래서 거기 갖고 이제 이의 신청 받아줄지 모두 정답 줄지 이런 걸 하나씩 결정을 해요. 원래 원하는 합격자가 나오면 이의 신청 거의 안 받아줘. 복수 정답도 잘 안 주는 쪽이에요. 올해는 너무 적게 나오니까 복수 정답 하나에다가 모두 정답 하나 주니까 그래도 거의 한 20% 정도 합격하게끔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 여러분들 합격자가 이의 신청 받아줄지 안 받을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합격자 전체 인원이 얼마 나올 거냐 거기에 맞춰서 복수 정답 주기도 하고 모두 정답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잘 보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시험 끝나고 발표까지 한 달 걸리는데 조마조마하게 사지 마시고 편하게 아예 넉넉하게 잡으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처럼 여러분 공부하시면 그런 문제 안 생겨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8월, 9월, 8월까지는 아주 잘했어. 근데 9, 10월을 정리한다고 도서관 가신 분들 100%도 다 떨어져. 혼자 정리 뭐 하실 건데 가서? 아는 것도 없는데 정리해봤자 내년 정리 다시 해야 되지. 이러지 말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시험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야,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고 잘하다가 9, 10월 나 혼자 하겠다. 그러신 분들 거의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런 데서 또 합격자 많이 안 나오고 꾸준히 가신 분은 합격하고 이런 게 이제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왜 그런 프로그램에서 커리큘럼 만들어 하느냐 그 말은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이제 29일 치렀기 때문에 연도수는 35년 걸렸죠. 왜냐면 2년마다 본 적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 커리큘럼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분이 혼자 하는 것보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합격하려면 뭐라 그러던가요? 주변에서 여러분 나이만큼 책 읽어라 그래. 여러분 나이만큼 책 읽어라. 그렇게 안 하려고 여러분이 뭐예요? 학원 나오신 거잖아. 학원 나오면 그거 안 읽어도 되잖아. 우리 기본서로 4번, 5번 정도 읽으시면 합격하지. 왜? 그만큼 다 가르쳐 주니까. 근데 혼자 하려면 독학하려면 자기 나이 수만큼 책을 읽으면 모든 과목을 읽으면 합격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행히 이렇게 그거 고생 안 하려고 미리 나오신 거니까 끝까지 가서 합격하시는 쪽으로 하시라는 거. 여러분 잠깐 하면 4년, 잠깐 하면 5년씩 걸려요. 합격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하다가 1차 합격했어. 2차 봤더니 떨어졌어. 또 떨어지면 몇 개 차이 떨어져? 1개. 그 자기만 1개인 줄 알았는데 남도 다 1개거든. 근데 본인은 몰라. 그러니까 또 내년에 또 해. 그럼 또 내년에 하니까 그 전에 했거든 내가. 그러니까 또 늦음하게 나와서 또 하니까 또 1차는 또 걸려. 그럼 또 1차 하다 그 다음에 또 2차 또 떨어져. 5년째 돼야 정신 바짝 차리고 처음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합격하실 때 항상 1년에 만족해야 돼. 1년에 끝낸다고. 그래서 제가 1년에 합격하시려면 여러분이 항상 3과목 뭐 하라고 그랬어요? 민법, 개론, 공법을 처음에 공부하셔야 돼. 처음부터 잡으셔야 돼. 나는 1차 먼저 해놓고 2차는 저기 내년에 가서 하겠다. 그러면 합격 못해 여러분들. 무조건 1차밖에 합격 못해. 어차피 공부는 한꺼번에 공부하셔야 돼. 다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서 배운 용어 여기서 나올 거고 여기서 나오고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 모든 과목이.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은 새로운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 2차 동시에서 이만큼 나왔다 그 말은 엄청난 차이거든.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99.9% 합격하니까 이게 합격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반반씩 나올 거예요. 1, 2차 동시에 보시면 50%, 2차만 보시면 50%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올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처음 시작해서 민법, 개론, 공법만 일단 잡으면 아마 내년 여러분 6월까지 이 3과목이 끝났다. 그럼 무조건 100% 합격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내년 10월에 가서 합격자, 불합격자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딱 우리는 보면 알아. 여러분 시작해서 내년 3, 4월 정도 가면은 여러분이 합격할지 안 할지를 다 알아. 요렇게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은 합격할 거고 요렇게 하신 분은 딱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 말을 못 할 뿐이지. 그러니까 내년에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내가 합격할 것 같아요? 안 할까 물어보세요. 내가 강의하면서 딱 얼굴 봐놓으면 딱 알아. 그럼 거의 100% 맞아요, 이게. 왜? 공부하는 자세만 봐도 여러분들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다 보이거든. 근데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강의할 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공부 방법을 옛날 방법이 아니라 지금 하라는 대로 6개월만 좀 바꿔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을 공부할 때는 그런 자세가 변환이 필요해요. 옛날 학교 다니는 공부 그대로 해갖고는 여러분 되지도 안 하고, 또 옛날에는 머리가 좋았을 때 머리고 지금 그보다는 못한 머리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진 게 아니라 우리 공부하는 뇌가 그만큼 줄어들었고 다른 생활 지식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의 공부가 쉽게 자리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니까 처음부터 옛날 방식 하지 말고 지금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훨씬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자, 특히 올해도 이렇게 나왔고 작년에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 내가 합격하시려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1년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올해 안에 전부 엊그제 또 합격자 모임도 했어요. 그런 모임에 참석하시려면 꼭 하라는 대로 하시고, 그 주변에 특히나 2차만 하신 분들 내년에 준비하겠다 그러면 등록이나 빨리 하라 그래요. 어차피 내년에 등록한다고 값도 싸지지도 않아. 5월 달에 가서 등록한다고 값이 싸고 이러지도 않아요. 요즘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받기 때문에 빨리 등록해 놓고 빨리 나오신 분이 1년 만에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주변에 좀 그래 알려주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 책의 진도 아직 여러분 기본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를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용, 수용이라는 용어부터 오늘 배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공용이라는 말은 공적인 용도의 문장 그대로 공적인 용도. 우리 이제 공적 용도 이러지 말고 저 공용이란 단어는 공법 시간에 역시 일방적이고 강제적이다 이 말만 기억하시면 돼. 공용, 공법 그럼 항상 뭐다? 일방적이고 강제적이요. 그럼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뭐한다? 수용. 여러분 수용 그럼 무슨 뜻으로 생각나요? 뺏어가, 땅 뺏어간다 이런 게 수용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 수용을 우리는 수용으로 설명하면 되고, 수용이란 그러면 토지를 수용하기도 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수용 그러면 수용만 되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도 사용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수용과 사용의 차이점 이렇게 보면 이 수용이라는 말은 영구적 의미가 있어요. 영구적. 그러니까 소유권이 다 넘어간다. 이게 바로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권리 아예 뺏어가는 걸 수용. 잠깐만 쓰겠다. 그런 게 뭐예요? 일시적. 그러니까 사용은 일시적. 수용은 아예 다 뺏어가는 거를 수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용어 잘 보셔야 돼. 수용 그러면 수용뿐 아니라 뭐까지? 사용까지를 의미해. 근데 반대로 사용만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는 안 된다? 수용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우리가 수용한다 그러면 수용만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도 사용까지. 근데 사용만 그럼 앞에는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용어 하나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건축하면 이 행위가 5가지 행위를 말하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이전 이렇게 말해요. 그럼 보통 이제 건축에서 신축한다 이 말은 어디까지? 이전까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행위예요. 그럼 만약에 증축만 한다 그럼 뭐는 안 된다? 신축은 안 되고 뒤에 있는 행위만 한다 그 뜻이야. 아까 수용 그럼 어디까지? 사용까지. 사용하면 뭐가 안 되고 수용 안 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제 건축 행위 설명을 할 건데 앞으로는 용어 자체가 딱 2개 나왔다, 3개 나왔다 그러면 앞에 행위는 뒤에까지 포함한다. 근데 뒤에 거는 앞에 거는 못하고 자기 뒤에 쪽으로만 행위를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재축한다 그럼 뭐만 해? 재축과 이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앞에 있는 뭐는 못하고 신축, 증축, 개축은 못한다. 이럴 때 쓰는 용어들이에요. 앞으로 따로 설명 안 해드려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수용, 사용 이렇게 안 읽어도 그냥 수용한다 그럼 뭐까지? 사용까지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대신에 사용한다 그러면 뭐는 안 된다? 수용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그러면 자,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남의 땅을 뺏어갈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걸 공용, 수용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렇게 수용이 되려면 무조건 남의 땅을 뺏어가는 건 아니고 반드시 공익사업에 한한다 이렇게 놨어. 공익사업. 그럼 이제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이름은 아니고 그냥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그걸 전부 합해서 무슨 사업? 공익사업 그래요.
앞으로 공법에서 공익사업이라는 뜻이 사업은 없고 전체적인 의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다. 그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은 주로 어떤 거냐? 국방, 군사, 요게 대한민국 대표적인 공익사업이야. 아직 우리나라는 통일이 안 되고 전쟁의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국방, 군사에 관한 일은 전부 공익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놨어. 그리고 여러분이 도로 만든다, 철도 만든다 이런 게 전부예요. 공익사업이야. 자, 결론. 여러분이 우리 기반시설 배우셨지? 그 기반시설에 해당한 것이 전부 뭐다? 공익사업이야. 공원 만든다, 철도 만든다, 공항 만들 전부 뭐야? 그게 공익사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배웠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사업을 전부 무슨 사업? 공익사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공익사업에 한해서 손실 보상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남의 땅을 뺏어 가더라도 뭐부터 해주고? 손실 보상부터 해주고. 그러면 지난번에 손실 보상하고 손해배상을 설명을 드렸죠. 공법 시간에는 손실 보상, 민법 시간에는 손해배상 이렇게 나왔죠. 이건 적법 행위에 대한 보상, 적법 행위에 대한 보상은 손실 보상, 위법한 행위에 대한 배상은 손해배상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남의 땅을 강제로 뺏어 가려거든 반드시 무슨 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그리고 뭐가 전제된다? 손실보상. 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맞으면 행정청에서는 우리 타인의 토지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항상 공역이라는 뜻은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가져가는데 단 조건은 공익사업에 되고 뭐가 전제? 손실보상 전제된다. 그런 조건만 가지면 타인 토지 강제 취득한다. 여기 이제 강제라는 말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시골에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 갑자기 집으로 통지서가 왔어. 뭐 도로 만드는데 무슨 법에 의해서 이 땅 수용됩니다. 이렇게 통지 받았어. 안 뺏기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 없지. 무조건 다 뺏어가는 거지. 하여튼 통지서 왔다 그러면 무조건 뺏겨야 돼. 대신에 뭐를 받아야 돼? 보상 받고 뺏긴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용에 관한 문제인데 이 수용에 대해서는 법률이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수용에 대한 일반법이 뭐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요게 법률의 이름이야. 이게 엄청 길죠 이게. 그런데 요게 이 법으로 바뀌기 전에 원래 이름은 토지수용법이었어. 토지수용법. 그런데 토지수용법이 이름이 위헌 판결을 받았어. 그래서 이름 바꾸라고 권고를 했어. 그래서 바꾼 게 저렇게 바꿔놨어. 자, 수용 그럼 무슨 뜻? 강제로 뺏어간다. 이 뜻밖에 없잖아. 뭐 보상해준다 이런 말도 없고. 그러니까 명시하란 이야기야. 수용하려면 무슨 사업일 때만? 무슨 사업? 공익사업일 때만. 이걸 넣은 거야. 그리고 그때 토지 등 그 말은 토지뿐 아니라 건물도 있고 권리도 있을 거죠. 모든 거 포함해서 뭐 할 수 있다? 취득한다면 뭐 해줘라? 보상하라. 요 이름을 다 넣다 보니까 길어졌다 그 뜻이야. 아까 우리가 조건은 무슨 사업해야 돼? 공익사업. 뭐가 전제? 손실보상. 그러니까 공익사업일 때 땅을 취득하지만 뭐 해주고 보상하고 가져. 이걸 다 넣다 보니까 길어졌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무슨 법이다? 토지수용법인 게 이렇게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법률이 길어질 때 줄여서 쓰는 용어가 뭐예요? 약칭한다 그랬죠? 이걸 약칭하면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걸 읽을 때 뭐라고 읽어? 토지보상법이야. 그러면 여러분 상식으로 공익사업일 때 취득이 먼저야 보상이 먼저야? 보상이 먼저란 얘기잖아. 뺏어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뭐부터? 보상하면 가져가라 해서 토지 무슨 법? 보상법이야. 그러니까 취득과 보상이 나왔는데 취득은 그쪽 문제고 우리는 뭐 보상받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름도 토지보상법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하셔야 돼. 법률의 이름이 나오면 왜 만들어지게 됐는가 그 법에서 다 내용을 찾으셔야 돼. 저거 읽으면 무슨 사업일 때만 공익사업일 때만 취득한다. 뭐 해주고 보상하고 그거 다 들어있잖아 거기에.
그래서 줄일 때도 자 취득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보상이 먼저야. 그래서 토지보상법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인터넷 같은데 강의 들으면 이렇게 부른 사람들이 있어. 강의한 사람이 이런 말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법에서 정한 건 토지보상법이라고 그러지 공치법 이런 말 없거든. 그러니까 무식의 소치야 그게. 내용을 몰라. 이 법이 왜 만들어진지를. 그러니까 이제 첫 글자 따서 맨날 하는 것만 하지. 그러니까 공치법 읽으면 안 돼. 이건 제일 무식한 사람 중에 하나야. 그냥 저대로 읽던가 아니면 줄여서 뭐라고 토지보상 둘 중에 하나 읽으시라는 얘기야. 항상 법은 법대로 배워야 돼. 지 임의적으로 바꾸는 건 법이 아니에요. 임의적인 거는 지 마음이지. 법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써라 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법이거든. 아무렇게나 쓰시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좋은 문장 나왔는데 자 내가 부르면 여러분들이 줄여서 뭐라고 토지보상법 이렇게 읽으시라는 얘기야. 그럼 이런 일반법이라는 토지보상법이 왜 만들어지게 됐는가. 우리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일반법에 속한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법?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법은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주려고 필요한 게 뭐다? 법이야. 만약에 이런 법 없으면 주먹 센 사람만 살아가는 거잖아. 근데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법의 일반법이란 누구를? 국민을 보호하는 법. 그러니까 뺏어가더라도 마음대로 못 뺏어가. 반드시 무슨 사업해야 돼? 공익사업. 또 뭐가 전제? 손실보상 전제 다 할 거 해주고 가져가라. 그게 바로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어떤 뺏어가는데 무슨 보호가 돼? 이 생각하니까 어렵지. 뺏어가는데도 그냥 뺏어가 못 뺏어가 못 뺏어가. 법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라서만 뺏어가라. 그래서 누구를 보호해? 일반 국민을 보호한다. 이 시간에 일반법 그럼 누구 보호? 일반 국민 보호야. 민법 왜 만들어졌어? 민법. 일반법이잖아. 민법도. 그러면 여러분 위해서 만든 거지. 이해되셨어? 그럼 특별법은 뭐야? 특별히 누구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특별법이잖아. 그럼 민법의 특별법이 임대차 보호법 있잖아. 주택임대차 보호법 뭐야? 임차인만 보호하려고 만든 거잖아. 그건 특별히 만든 법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특별법이냐 일반법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 일반법에 해당하면 전부 누구?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거고 특별법은 특별히 누구만 보호한다. 그게 특별법이라는 얘기야. 자 우리 옛날에 안 좋은 이야기지만 세월호가 가라앉았어. 그래서 포장해 줄 때 법이 없잖아.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잖아. 그럼 대한민국 전체에 주는 게 아니라 뭐 한 사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특별히 보호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특별법은 한정된 누구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 특별법. 전체 국민을 보호하기 만든 것은 일반법. 이렇게 해석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특별법에는 우리 시험 범위가 뭐가 있냐면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특별한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이게 특별법이야.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도시정비법,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법. 바로 6개 시험 범위 중에 4개가 특별법에 속해. 그럼 우리는 4개 법 배울 때마다 뭐 배워? 수용 문제 배운다. 그 내용이야. 그런데 오늘 원리 하나만 배우시면 모든 법 할 때 안 해도 돼. 그래서 오늘 미리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4개 법은 자 누구를 보호하느냐? 바로 시행자. 사업하는 시행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은 특별법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 특별법을 다른 말로 할 때는 개별법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면 일반법하고 특별법은 무슨 법이 우선한다? 특별법. 항상 법은 요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든 법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경우에 필요하거든 특별법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선은 특별법 우선. 그래 대신에 우리 주의할 건 우선하더라도 일반법을 준용하라 이렇게 나와. 일반법을 준용하라. 그러면 국토계획법은 원래 수용하는 법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 수용하는 법 아니죠? 수용하는 법이 아니야. 수용하는 법이 아니니까 수용에 관한 법조문이 없어. 근데 특별히 한 조문을 넣는 거지. 도시계획 시설 사업할 때에는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이 한 개밖에 없어. 그럼 그 경우에 의해서 수용이 돼.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전부 무슨 법?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써라는 얘기지. 자, 여기에 있는 조문을 전부 여기다 옮겨놓으면은 법이 서로 중복되잖아. 그러니까 일반법에 있는 걸 쓸 때는 일반법 몇 조 몇 항을 참조. 그런 걸 뭐라 그래? 법으로 준용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뭐 중복시킬 필요는 없죠. 앞으로 용어 나올 때 준용한다 그 말은 다른 법에 있는 걸 여기서 참조해서 써라 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 준용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주택법은 수용하는 법 그러면 틀려. 수용하는 법이 아닌데 특별한 경우에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그 뜻이에요. 자,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사업? 시설 사업. 도시계획 시설 사업할 때 필요하거든 특별히 수용하라. 그럼 도시개발법은 수용하는 법 그럼 맞아 틀려? 틀렸지? 신도시 만드는 법이잖아. 신도시 만드는 법. 그래서 무슨 사업할 때? 개발 사업할 때 특별히 필요하거든 뭐하라? 수용하라 이렇게 나와. 도시정비법, 정비사업 이 사업할 때 필요하면 특별히 수용하라. 우리 요 세 개 사업 앞에서 뭐라고 불러? 세 개 사업 앞에서 도시계획사업. 세 개 앞에서 부를 때는 뭐라고 그래? 도시계획사업. 내가 올해 41번 시험 문제라고 그랬잖아. 사업 이름 묻는 게 시험 문제야. 다음 중 도시계획 사업끼리 묶어진 거 기역, 시설사업, 니은, 개발사업, 디귿, 정비사업. 5번 애가 기역, 니은, 디귿 있어. 5번 고르면 되겠지? 그런 게 여러분 용어 시험 문제야. 앞으로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시험에 나오건 안 나오고 상관없어. 세 개를 우리 안 읽어. 세 개 안 읽고 뭐라고 읽어? 도시계획 사업. 그러면 저 세 개를 딱 지칭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빨리빨리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정도 알아듣는데 1월 달에 오신 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건 기초과정 안 하면 그만큼 본인이 깨쳐야 돼.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2차 아까도 말한 2차만 시험 보고 5월 달에 오면 용어 자체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내용 공부를 백날 해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기초니까 용어 다 설명해 주잖아. 이런 과정을 건너뛰면 따라올 수가 없어. 공법은. 민법이나 개론은 혼자 책 읽으면 돼. 그냥 다 이해가 돼. 근데 공법은 이해가 안 돼. 용어가 안 되니까. 용어 모르면 공법이랑 과목은 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 자, 세 개 써놨다. 한꺼번에 읽을 때 무슨 사업이다? 도시계획사업이다. 자꾸 반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이야. 쉽게 말하면 아파트지. 아파트 건설하는 법이 무슨 법? 주택법이야. 그럼 아파트 건설하다 보면 필요하거든. 어떡하라?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특별히 수용하는 시행자 보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는 4개만 시험 범위고 시험 범위는 아니겠죠?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3가지를 배워야 돼. 그럼 3가지를 배워야 여기서 왜 특별히 쓰이는지를 알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쪽은 안 나와. 오늘 배우긴 해도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이걸 알아야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요거 설명하면 요거는 이해만 하면 돼. 그럼 우리 시험에서 필요한 거는 알려주면 그것만 딱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하시면 수용 문제는 무조건 만점 나와야 돼. 수용 문제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죠. 토지보상법 먼저 해볼게요. 자, 토지보상법에서 토지를 수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사업해야 된다? 공익사업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는 여러분이 보호가 안 돼. 시행자가 내가 이게 공익사업이라고 판단해서 무조건 수용하면 여러분 보호가 안 되거든. 그래서 그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국토부 장관의 사업 인정 고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시행자가 본인 스스로 공익사업이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게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공익사업이라고 뭐를 받아야 돼? 인정. 국토부 장관이 이게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하고 뭐 해야 돼? 고시. 여기까지 해야 수용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호를 못 받아? 보호되잖아. 시행자가 공익사업이라고 무조건 뺏어가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가 판단하라?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시행자들은 항상 수용하고 싶거든 국토부 장관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 요거 사업이 공익사업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럼 그 국토부 장관 그래 공익사업이다 하고 뭐 해야 돼? 인정. 그리고 국민한테 널리 알려야 돼.
그래 이제 국민들이 다 안 상태에서 뭐 해야 돼? 수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일반 국민을 보호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이 처음으로 내가 이제 한자를 하나 써드렸어요. 원래 공법이라는 과목은 원칙과 예외로 돼 있어. 공법은 항상 원칙은 끝에가 뭐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요게 원칙이야. 예외는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끝에가 표시가 나와. 그럼 여러분 책 읽을 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원칙 예외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 시험에서 이거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를 다 묻지는 않아요. 묻는 게 몇 개가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 내가 표시하려고 요런 데는 요렇게 쓰겠다는 이야기야. 요 글자 써줄 때만 여러분들은 기억해 놓으시면 돼. 요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 다음에 요거 표현할 때는 요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시할 테니까 요런 글자 표시될 때만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의무적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요거는 임의적 사항이다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요 하나가 여러 가지 뜻 갖고 있어. 원칙이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의무적 사항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할 수 있다 또는 임의적이다 또 예외이면서 의무적이 아니라 임의적인 경우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국토부 장관한테 뭐 받아야 돼? 사업 인정,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고 국토부 장관이 고시해야 그 순간부터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용하려면 뭐를 전제로 한다? 손실 보상을 전제로 한다. 그럼 손실 보상의 방법도 사전에 현금으로 현금 보상하라.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죠? 뺏어가기 전, 다른 말로 공사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하라? 돈으로. 채권 이런 거 10년씩 묵는 채권 주지 말고 뭘로? 현찰로 주란 이야기야. 그런데 뒤에가 이제 뭐냐면 그 주는 금액을 공시지가 기준한다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써놓은 거는 바로 투기꾼은 돈 못 벌게 하겠다. 원소유자는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 두 가지 뜻이 있어. 공시지가 기준하면 원소유자는 손해 없다. 투기꾼은 손해 올 수 있다. 이게 공시지가 기준이야. 여러분이 다른 거 몰라도 공시지가 그러면 일반 거래가보다 높다 낮다? 그렇지. 현재는 낮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거 주면 별로 안 좋은 건 알아. 그런데 원소유자는 절대 손해가 없어. 뒤에가 뭐라고 했어요? 기준이야. 어느 지역이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만약에 10,000원 나왔어. 그럼 보상할 때 10,000원으로 이렇게 안 돼 있어. 10,000원 기준 하는 거야. 10,000원 기준. 그러니까 여기 기준자가 빠지면 무조건 여러분 손해 보겠지.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 그러면은 공시지가보다 좀 더 주는 방식이야. 그래서 대부분 전이냐 답이냐 또는 대지냐에 따라서 퍼센트는 좀 달라져. 일반적으로 대지일 때는 2배 정도가 나와. 공시지가 2배 정도. 근데 전이나 답일 때는 20% 아니면 30% 좀 더 줘. 그래도 일반적인 거래가보다는 좀 덜 미칠 수도 있지만 전혀 손해보는 가격은 아니다 하는 게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그럼 이제 투기 들어가는 사람은 왜 손해되는가 한번 상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요건 시험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 이걸 이해해 놓으면 굉장히 편해요. 자, 어느 지역이 개발 예정지예요. 개발 예정지. 그럼 여러분한테 오늘 내가 특혜를 하나 드릴게. 공인중개사 됐어. 합격하셨어. 그래서 영업하는 중이야. 기분 좋죠? 합격했어. 그럼 여기 예정지면 어떤 사람이 땅 갖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돈 벌려면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 팔아라고 자꾸 붙이게 하지? 또 살 사람도 갖다 대야 되겠지? 그럼 여기 이제 공시지가 10,000원이야. 그럼 이 사람한테 너 팔아라 하는데 10,000원에 팔아. 그럼 이 사람이 팔아 안 팔아? 그럼 이제 통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 사람한테 얼마 주라고 해야 이 사람이 팔 것 같아? 10,000원짜리인데 얼마 준다 그러면 자 그래 거래가를 적어드릴게. 거래가는 20,000원이야. 그럼 여러분 얼마 잘해야 이 사람이 팔 것 같아? 그렇지. 20,000원 그럼 잘 안 팔 거 아니야. 20,000원 뭐 더 준다고 그래야지. 한 30,000원 준다 이래 보자. 그럼 이 사람이 30,000원 준다니까 그래 8만 하지. 팔았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 수수료 먹으면 되지 이제. 그래 또 한 번 했어. 여러분 놔두면 또 안 되니까 여러분 또 한 사람 또 붙여야지. 두 번째 붙이는데 이 사람한테 3만 원 그럼 B는 3만 원 주고 샀는데 너 3만 원에 팔아 그럼 팔아 안 팔아? 안 팔겠지? 그럼 여러분 또 얼마 준다고 그래야 돼?
한 5만 원 준다 이래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C가 또 샀어. 그러면 C한테 또 한번 또 넘어가야지. 그래서 계속 투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제 C한테 5만 원 샀는데 D는 이제 얼마 줘야 되면 팔 것 같아. 그렇지, 뭐 10만 원이나 하여튼 이놈보다 많이 줘야 팔 거 아니야. 그래서 갈수록 금액이 커지거든. 그래서 1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봐. 이렇게 해서 D가 샀는데 개발하겠다고 개발 발표를 했어. 요 발표 시점에 공시지가 기준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요는 만 원인데 거래가 2만 원이라고 해봐. 그럼 2만 원 줬을 때 원소유자들은 손해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2만 원 줬을 때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8만 원 손해 봐야 되잖아. 그 쪽박 차는 거잖아. 이러지 말란 이야기야. 앞으로 어디 개발한다 그러면 들어가지 말란 이야기야. 지금은 투기로는 절대 돈 못 벌게 해놨어. 자, 여기까지 갔어도 그나마 좀 만 원 손해 보는데 가면 갈수록 손이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공부했으니까 어디 개발한다 그럼 어디를 사야 돼? 주변 땅을 사야 돼. 주변 땅을.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라는 거야. 그러면 주변 땅을 여기 개발되고 나면 여기 어떻게 돼? 땅값 자동으로 올라가잖아. 이런 걸 사란 이야기 앞으로. 절대 옛날에는 수용당한다 그러면 떼돈 벌었다 이렇게 말했거든. 왜? 그때는 거래가로 줬어. 거래가로. 거래가로 주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 투기가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한 게 뭐로? 공시지가 기준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 20년 전에만 해도 거래가로 줬어. 거래가로 보상하니까 엄청나지. 그래서 막 컨테이너 갖다 옮겨놓고 그러면 계속 돈 받은 거지. 나무만 심어놔도 돈 벌었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보다 기준. 그 말은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쓰고 있어. 왜? 그 사람 너무 손해주면 안 그 사람들이 반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더 주는 거야. 더 줘도 이제 우리는 뺏기니까 더 달라고 또 하는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심정이지. 근데 원래 법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과정 이해하셔야 돼. 앞으로 개발한다. 거기는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야. 말 그대로 잘못해서 막차 탔다 그러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갖고 하는 것도 빌려다 할 거 아니야 또. 은행에서 빌리고 친구한테 빌리고 하다 그래서 쪽박 차고 나오는 거야. 참고로 여러분들이 세종시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잡았지. 그럼 세종시 만들 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돈 좀 있으면 전부 어디 가서 공주 쫓아가서 땅 샀어. 근데 그 당시에 제대로 짚은 사람은 쪽박 찬 거지. 근데 제대로 잘못 짚어서 엉뚱한 데 옆에 산 사람 어떻게 해서 저 떼돈 벌었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개발 사업하면 요게 바로 시비가 갈려. 거기 안에 들어간 사람은 쪽박 차는 거고. 자, 모르고 어떻게 엉겹결에서 외곽을 샀는데 개발이 안해가 되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야? 가장 좋은 땅이 된 거지. 그래 돈 번 사람도 부지기수야. 근데 반대로 망한 사람도 부지기수고. 근데 결론은 공평하잖아. 투기 잘하는 사람은 돈 버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투기를 막는데 막을 수가 없어. 부동산이란 건 억지로 법으로 규제한다고 막을 수가 없어. 잠시 막히는 것 같지만 더 커져. 지금 우리 부동산 사정이 안 좋은 게 뭐예요? 옛날부터 그냥 법으로 때려잡는다 규제만 하다 보니까 계속 규제 하다 보니까 음성적인 게 더 많잖아. 그래서 우리 부동산이라는 건 시장에다 맡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그걸 인위적으로 막는 게 일시적 효과밖에 없어. 결론은 나중에 또 다 풀어져야 돼. 안 풀어놓으면 이 경기가 안 돌아가거든. 지금 당장은 규제되니까 어렵지만 나중에는 다 또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지금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로 그걸 잘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돈을 줄 때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돈 주기 위한 절차라는 게 있겠죠. 어떻게 되는가? 맨 처음에는 협의해요. 그리고 재결 신청을 해. 그러니까 협의해서 안 되면 재결 신청. 재결 신청해서 안 되면 이의 신청. 자, 여기서도 안 되면 행정 소송까지 마지막 절차를 거쳐. 근데 우리가 이건 배우신 것 같지? 미리 배웠죠, 이거? 행정 쟁송으로 배웠잖아. 이의 신청 해보고 안 되면 행정 소송 제기한다. 행정 심판 해보고도 안 되면 행정 소송 제기한다. 요건 처분청에다 한다. 행정 심판은 처분청, 직권 상급에 한다. 기억나요? 다 배운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에서 안 내. 여기서는 우리는 일단 요 과정만 이해하시면 돼. 그럼 협의를 누가 하냐면 손실 보상 의무자라고 그래. 요게 바로 이제 사업하는 공익사업 시행자야. 그러니까 땅을 뺏어가는 사람, 그걸 손실보상 의무자라고 그래. 우리가 이제 뺏기는 쪽을 손실 받은 자, 그래서 우리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는 협의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손실보상 의무자하고 손실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합해서 부를 때 누구라고 불러요? 당사자 그러잖아. 당사자. 우선 많이 쓰시지 이거. 민법식은 뭐야? 당사자 이렇게 쓰잖아. 자, 둘이 거래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 뭐야? 당사자잖아. 그래서 두 사람이 협의로 결정하라. 이게 원칙이야. 그러면 협의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안 되죠. 자, 잠깐 쓰는 것 같으면 협의가 되겠지만 뺏기는 거잖아. 그럼 이런 뺏기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이 기본이야.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제 공시니까 10,000원이면 여기서는 처음부터 10,000원이지 뭐 20,000원 이렇게는 안 하겠지. 자, 10,000원 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얼마 달라고 그래야 돼? 우리 상식 생각해봐. 자, 어디서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되면 대부분 나올 때 중간 많이 잡잖아. 중간. 그러면 100만 원 부르면 안 되겠지. 10,000원인데 100만 원, 한 20만 원 불러봐야지. 20만 원 불러 주면 좋고 안 주면 많은 거고. 그게 협의야. 협의란 거 결정이 아니잖아.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너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결정되는 거 아니니까 일단 제시했다고. 예를 들어봐요. 10,000원, 20만 원. 그러면 그쪽에서 알았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 20만 원 주겠다면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10,000원인데 알았다 주라 그러면 10,000원 끝나는 거잖아. 근데 서로 금액이 다를 때는 협의가 불성립이 돼. 그래서 협의가 불성립되면 거기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다음 뭐하라? 재결 신청하라 그래. 그럼 이제 예를 들어봐요. 여기서 10,000원, 10만 원, 20만 원 했더니 여기서 다행히 20만 원 이렇게 결정 나왔다고 해봐. 그럼 여러분은 이제 10,000원짜리 제시보다 10만 원이 좋을 수도 있잖아. 그 나는 끝내고 싶은데 손실보상은 아니 나는 그러면 안 해. 그러겠지. 그럼 또 불성립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다시 넘어오는 게 이제 이의신청이야. 근데 왔더니 아까 10만 원짜리가 15만 원 그럼 여러분은 좋겠고 갑자기 10만 원인데 5만 원 여기서 결정 나왔어. 그럼 여러분은 별로 안 좋겠지? 그럼 또 두 사람이 그래 그 금액도 괜찮겠다. 그러면 결정하면 끝나는 거고 또 불만있으면 맞으면 뭐 한다? 행정소송. 그래서 법원에 와서 이제 판결로 마지막 절차를 거친다. 이런 뜻이야. 요게 절차예요. 그런데 실무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여기 이상 안 가시는 게 좋아. 혹시 앞으로 땅 수용한다고 통지 받으면 가장 중요한 건 협의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와도 이제는 사업 자체가 뭐로 돼 있나요? 공익사업이니까 여러분 편 별로 안 들어줘. 옛날에는 법원 쪽에 오면은 거의 자 우리 소유자 토지 소유자를 보호를 많이 해준 편인데 지금은 안 해줘. 그럼 여기서 만약에 10만 원 나왔는데 여기에서 5만 원 떨어질 수도 있어. 꼭 내가 10만 원 나왔다고 10만 원 이상 받는 건 없어. 여기 왔더니 괘씸죄 걸렸어. 그러니까 5만 원 떨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 근데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냐? 한 10년 정도 걸릴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10년 동안 자 돈도 못 받고 여기 왔더니 오히려 처음 금액보다 떨어지고 그럼 여러분 손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디까지 협의가 가장 좋은 방법. 안 되면 여기까지만 오고 그 다음에는 하지 마시란 얘기야. 어차피 해봤자 결론 똑같아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니까 미리 알려드려서. 그러면 이제 협의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만약에 원래 소유자일 때는 큰 의미가 없는데 내가 만약에 사업하기 전에 한 5년 전에 모르고 땅 샀을 때 그 땅 거래했던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그 제시 금액보다 훨씬 나 그 당시 5년 전에 내가 정상적으로 살 때도 나 3만 원 주고 샀어. 서류 있을 거 아니야. 제시하면 돼. 그러면 또 알아서 줘 거기 맞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잘 하셔야 돼. 여기서 안 되면 그 다음 가봤자 이제 더 이상 안 나와. 근데 이제 보통 소유자들은 서로 뭉치거든. 그때는 옆집 사람은 별로 안 친했어. 근데 돈 받을 때는 어떻게 친해져. 그래서 사인 받잖아.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얼마로 제시하자. 그럴 때 사인 해주면 돼. 그래 많이 받는 쪽에는 무조건 찬성하면 돼. 그러면 거기서 결정하면 여기서 처음에 10,000원 제시하면 10,000원 주려고 제시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또 부를 것 같으니까 거기다 적당히 그냥 낮은 금액을 풀러놓은 거거든.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말한 대로 공시지가하고 거래가가 나오면 거래가보다 조금 더 주는 경우야. 대부분 지금까지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러면 결국 한 3, 4개월은 돈 나와. 바로 이러면 통장에 입금이 돼. 근데 거기서 안 되고 넘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할 끝이 없어. 언제까지 끝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시고 이제 정리하면 그러면 협의는 지금 누가 한다? 당사자예요. 그럼 당사자가 협의 안 되면 재결 신청도 원래 개요는 당사자야. 그럼 당사자가 불만이 있다고 재결 신청했더니 또 결정 나왔다. 그럼 두 사람 다 만족하면 그걸로 끝난다.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불만이 있으면 다음 절차 또 뭐 한다? 이의 신청. 그럼 이의 신청도 누가?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하는 거죠. 또 안 되면
당사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행정소송까지 가서 마지막 재판으로 결정이 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 이 재결 신청은 수용할 때만큼은 당사자가 아니야. 수용만큼은 한 사람만 해. 이 두 명 중에 한 명만 하라 이렇게 놨어. 누구일 것 같아요? 손실, 보상, 의무자만이 하라 이렇게 놨어. 여러분은 할 수가 없어. 협의가 안 돼서 재결 신청은 여러분이 못해. 의무자만이 재결을 신청해 놨어. 그래서 여기서 결정 나오고 이제 불만 있으면 그 다음 여러분 뭐 한다? 이의 신청하게끔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은 이것도 못 하는데 다음 과정 가봤자 의미도 없다는 이야기야. 왜 이렇게 하는가를 이제 그 다음 배워야 돼요. 바로 세 번째, 재결 신청. 그럼 재결 신청한다 그 말은 뭐가 안 됐다? 협의가 안 됐다 그 말이죠. 협의가 안 되니까 재결 신청이거든. 그런데 재결 신청에다가 그 기간을 정해놔. 요 기간을 정해준 이유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고. 기간을 보호했다는 것은 역시 국민 보호. 그러니까 이쪽의 내용 자체가 전부 누구를 보호하는 거야?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란 이야기야. 그럼 기간이 정해지면 왜 보호되는가 해볼게요. 자, 재결 신청은 사업 인정 고실로부터 1년 안에 의무자가 하라 이렇게 놨어. 그래 놓고 여기에다는 실효조항이 있다 이렇게 놨다는 얘기야. 실효조항이 있다. 그 말은 뭐야? 1년 안에 꼭 해야 한다. 안 하면 1년 안에 안 하면 1년에 무슨 날? 다음 날에 하여튼 무조건 실효는 무슨 날이야? 다음 날에. 사업 인정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 이렇게 놨어. 그러면 사업 인정은 왜 받았나요? 우리가 맨 처음에 수용하려고 사업 인정 받은 거죠. 근데 이 효력이 없어지면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놨어. 그러면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면 반드시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해줘라 그 내용이야. 그런데 우리가 불성립 1년 아니죠 지금? 이날로부터 몇 년? 1년이잖아. 이게 중요한 사항이야. 불성립 1년 그러면 꼬박 1년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사업인정 고시 1년 그러면은 길게는 90일만 기다리면 돼. 길게는. 어떤 뜻이냐면 사업인정 고시 됐다고 여러분한테 바로 통지 와요 안 와? 상식적으로 안 와. 준비 단계 거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거기 소유자들한테 다 통지서 보내겠지. 그럼 통지서 보냈는데 다 받아 반송이 또 나와? 그렇지. 어디 이상한 사람도 있고. 그럼 반송하면 또 어떻게? 또 보내야 돼. 그래서 안 되면 이제 마지막 공시송달까지 가야 돼. 그래서 그게 끝나야 이제 협의절차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되고 보통 협의장에 가는 게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려. 요거 되고 나서 9개월 정도나 걸려야 협의를 하게 돼 있어. 그럼 협의할 때 한 번에 끝나요? 몇 번씩 만나? 요즘에 보면 FA, 자 우리 야구 선수들 FA 되면은 한 번으로 끝나? 몇 번씩 만나? 여러분 똑같아. 협의하자고 부르면 바로 오자마자 나 얼마 줄게 이런 말 안 해. 상식으로 해봐. 뭐 줄 것 같아? 커피 마시라 그럴 거 아니야. 차 한 잔 줄 거 아니야. 마시고 그냥 분위기만 뜨는 거야. 그리고 그날은 끝나. 또 다음 날짜 또 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때는 어떻게? 더 여러분 대우해지겠지. 자, 쌍화차 좀 나와야지. 쌍화차가. 그러면서 슬쩍 꺼내겠지. 우리가 사정은 이래 갖고 우리 금액을 좀 많이는 못 드리고 10,000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도 이제 의견치 그때 이제 말하는 거야. 아니 나는 그렇게는 못해. 20만 원 줘야지 이럴 거 아니야. 그런 게 협의야. 그런 게 또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가는 거야. 그럼 결론은 만약 10개월째 요 날로부터 10개월째 불성립됐다 그래봐. 그럼 여기 몇 개월? 2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날짜 꼭 기억하셔야 돼. 재결 신청은 불성립 1년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이야. 근데 무슨 날로? 요 첫 번째 날로부터 1년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90일이야. 아무리 길어도 며칠? 90일 안에는 재결을 신청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결정받고 또 불만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뭐 하니까 이의 신청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시행자에게 이렇게 주기는 하지만 대신에 이 사람이 한 10년 후에 재결 신청하면 여러분들 10년 후까지 계속 참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몇 년? 1년 후 못을 박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제 반대로 왜 이 사람을 여러분 안 줬는가 생각해봐. 반대로 여러분한테 이 권한이 있다. 한번 예를 들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그때 가면 뭐라 그래? 이 사람한테 뭐 커피 마시기 전에 너 100만 원 내놔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못 줘.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결 신청해줘 안 해줘?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럼 불성립되고 안 해주니까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될 거 아니야. 그럼 수용해 안 해? 못 하잖아. 사업에 못해?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권한 주면 큰일 난다 그 말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10,000원짜리 1,000만 원 내놔. 그럼 불성립이잖아. 당연히. 그럼 불성립되고 재결을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해줘야 의무자가 나 불만 있다 또 그럴 건데 자 여러분이 해줘 안 해줘? 안 해줄 거 아니야. 달라는 대로 안 주면. 그럼 반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이 사람 사업에 못해? 못 하잖아. 하기도 전에 부도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 권한이 없어. 누구한테만? 의무자. 대신에 안 해줄 수 있으니까 몇 년? 1년으로 정해놨다 그 말이야. 요거 이해되셨어? 요걸 잘 이해해야 돼. 다시 협의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거기서 협의로 끝나면 그걸로 끝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불성립돼서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재결 신청은 누구나 할 수가 없고 누구만 해? 의무자만 하라. 그럼 의무자가 안 해주면 여러분 다음 절차 거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반드시 몇 년? 1년으로 못을 박아. 근데 불성립 1년 하면 꼬박 1년이 걸리는데 무슨 날로 1년? 사업인정 고실로 1년이면 법적으로는 90일 안에 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봤자 3개월이면 이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 그 말이야. 만약에 11개월 지났어 협의가. 그럼 한 달 안에 뭐 해야 돼? 재결 신청 들어야 되잖아. 그래야 여러분이 빨리 해줘야 여러분이 다음 진도를 가게 되니까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야. 반대로 이 권한을 1년 안에 해야 될 권한을 여러분한테 주면 협의할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많이 달라고 그러지 적게 달라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달라는 대로 달라고 해서 안 주면 협의 불성립. 그럼 여러분 재결 신청 해줘 안 해줘? 안 해줄 거 아니야. 안 해주면 뭐가? 효력 인정이 상실되니까 더 이상 수용은 못하게 되고 자 사업 못하니까 여러분 땅 그대로 돌아온다 그 말이잖아. 그러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뜻이야. 그럼 세 개 과정이 전부 누구를 보호하려고? 여러분을 보호하려고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 이제 하나 기억하셔야 돼. 항상 수용하려면 국장으로부터 뭐가 필요하다? 사업인정 고시별 저 용어만 하나 기억할 줄 알면 돼. 수용할 때는 저 절차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재결 신청은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요것만. 그럼 국토계획법은 항상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시설 사업할 때다. 근데 시설 사업할 때 토지 수용에 대해서 당연히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놨네. 여기는 무슨 사업 해야 돼? 공익사업. 근데 공익사업 그런 거 안 따지고 시설 만들 때는 무조건 뭐하라? 수용하라 이렇게 놨어. 그리고 국토부 장관의 사업인정 고시도 불요 필요 없다. 반드시 받아야 수용하는데 우리는 받을 필요 없다. 그럼 시행자가 어떻게 돼? 바로 수용 들어가도 된다. 그 말 같잖아. 그럼 누가 보호돼? 시행자 보호되잖아. 국민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시행자 보호야. 국민을 보호하려면 이걸 꼭 받도록 해야 되잖아. 이거 안 받고 하니까 시행자가 어떻게 돼? 더 빨리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요거를 이제 시험에서 물을 때 받을 필요 없다를 뭐로 대신하느냐? 실시계획, 고시 요거를 사업인정 고시로 가름한다. 가름한다. 다른 말로 간주한다. 이렇게 됐어. 지난번에 우리 사업 절차 배울 때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하면 행정처로도 뭐 받고 인가 받고 고시하라 그랬잖아. 바로 고시. 실시계획 인가 받고 뭐만 되면 고시만 되면 이 고시를 이 고시로 보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바로 뭐 한다? 수용 들어가. 그러니까 별도로 받을 필요 없다. 없다 사유가 뭐야? 실시계획 고시.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요것만 애워 갖고 가라 그 내용이야. 사업인정 받을 필요 없다. 그럼 뭐야? 실시계획 고시. 지난번에 절차 혹시 기억나요? 지난주에 사업 절차. 시행자가 지정되면 시행자는 무슨 계획 만든다? 실시계획 작성한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받아라. 인가 받으면 무슨 권리 받았어? 공사 착공 권리 받았다. 그리고 고시되면 공사 착공했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실시계획 고시만 되면 자, 뭐 받은 것으로 사업인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보고 바로 뭐 들어가라? 수용. 그러니까 시험에서 국토계획법의 수용 시점 그건 언제야? 실시계획 고시 이것만 찾으면 돼. 이게 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저건 몰라도 돼. 저건 몰라도. 자, 사업인정 받아야 수용한다. 근데 이 법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돼. 안 받는데 뭘로 대신한다? 실시계획 고시로 대신한다. 아, 읽기만 하면 돼. 머리 쓰지 마. 머리 돌리려고 하지 말고. 자, 수용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사업인정 필요하다. 근데 우리 특별법은 그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뭘로 대신한다? 실시계획 고시로 대신한다. 이 말만 하면 돼. 시험장은 이것만 찾으면 돼. 이 단어만. 자, 보상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준용한다. 그러니까 국토기업은 보상하는 조문이 없어. 저는 그대로 똑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재결신청. 재결신청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 자, 여기가 실시계획, 그럼 여기도 뭐 실시계획 요거 맞추는 거야. 그럼 여기서 5년 줬어. 그럼 재결신청 몇 년? 5년. 20년 줬으면 20년 안에만 해주면 돼. 그럼 누가 유리해? 시행자. 시행자 공사 계속 하면 돼. 하다가 20년 되기 전에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현실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제 답답한가 봐봐요. 도로난다는 결정이 나왔고 여기에 소유자들이 수없이 많겠죠. 자, 여기에 여러분이 땅 갖고 있어. 나머지 사람은 다 협의해서 돈 다 받아갔어. 그럼 여러분만 지금 A라는 사람만 돈 안 받아갔어. 그러면 시행자가 만약 20년짜리 사업한다고 예를 들어봐. 그러면 20년간 여기 와서 사업할 거 아니야. 여러분 거 남겨놓고 도로 만들었어. 자, 19년째 도로 공사 끝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돈도 못 받고 19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옆에 살고 있다고 예를 들어봐. 와서 계속 공사해야 될 거 아니야. 살아 못 살아? 못 살지. 빨리 좀 가져가세요 그럴 거 아니야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강제로 뺏어가는 방법이야. 요 기간을 준 이 기간대로 하겠다 그 말은 뭐야? 여러분이 지쳐서 내놓으니까 강제로 뺏어가라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공시지가 10,000원인데 그때는 5,000원 줘도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협의로 잘하고 끝내라 그 말이야. 이 특별법에 오면 여러분 절대 돈을 더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 빨리 협의해서 그 사람이 준다는 돈 좀 더 받고 끝내는 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야. 자, 여기서 20년, 그럼 여기 몇 년? 20년 안에만 재결해 주면 돼. 그럼 이 절차가 협의 안 돼서 20년 걸린다고 해봐. 그럼 20년 동안 시행자는 공사 실컷 할 거 아니야. 여러분만 묶어져 있고. 그럼 여러분 지쳐서 나중에 내놔야지. 그러니까 절대 버티지 말라 그 뜻이야. 요게 특별법을 시행자 보호야. 여러분 보호하게 일반법으로 하면 사업이 끝나 안 끝나 못 끝나. 그래서 요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러니까 도로 만들 때는 요 방식대로 하니까 절대 버티지 말라 그 말 같아. 그러면 이제 요게 여기서 실시계획 나오면 항상 재결도 뭐야? 실시계획이야. 자, 미리 할게. 도시개발법은 여기가 개발계획으로 나와. 개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여기도 무슨 계획이야? 여기도 무슨 계획 그러면 돼? 개발계획 그러면 돼. 똑같아. 앞에 갖다 여기 쓰면 돼. 자, 주택법 사업계획이야. 여기 뭐야? 사업계획. 도시정비법 사업시행인가로 나와. 여기도 사업시행인가. 똑같이 갖다 쓰면 돼. 원리는 국토계획법 하나 기억 먼저 하라는 이야기야. 국토계획법 뭐로 나온다? 실시계획으로 나온다. 재결 신청도 뭐로 나온다? 실시계획 용어가 맞았느냐 틀려 요것만 찾아내라 그 말이야. 여러분이 외워서 쓰는 게 아니니까. 요거 써줬으면 여기도 요거 단어 나와. 개발계획 나오면 여기도 뭐 나와? 개발계획. 사업계획 나오면 여기도 사업계획. 이렇게 맞추시기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리 파악만 하면 4개 법은 자동으로 해결이 돼.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쪽은 나오지도 않아. 이거 아니면 이거 나와 답이. 그러니까 딱 답이 정해졌어. 여기는 실시계획, 여기 뭐야? 개발계획 정해졌잖아. 오늘 그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시험장 가서 수용 문제 나오면 자동으로 해결하는 거야 다. 원리는 이해하시라는 얘기야. 이거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돼. 그냥 배워봐라. 수용한다. 뭐 필요하다. 사업인정 고시 필요하다. 이 말만 기억하면 되잖아. 근데 공법 시간에는 그거 필요해 안 해? 안 한다. 공법에 무슨 계획? 실시계획 고시로 대신한다. 그러면 재결도 무슨 계획에서 실시 이렇게만 찾으면 돼. 공부할 때는.
근데 요건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이해 못 하신 분도 있어. 1월 달에 또 한 번 할 거고 3월까지 한 번 더 해드려. 3번 해드려. 그럼 세 번째 가면 다 알아들어. 요거 다 알아들으니까 오늘 또 대충은 알아들으셨지? 그냥 대충 알아들은 걸로 끝나면 돼. 뭐 공부하실 것도 없고. 나중에 안 되면 요놈 2개 오면 될 거 아니야. 요놈만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시험장 가서. 뭐 그때까지 하시면 되니까 이것도 못 외워.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2개만 외우라 그랬는데도 요거 2개도 못 외워. 그래갖고 나올 때마다 물으면 틀려. 나올 때마다. 결론이야 결론. 결론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결론을 알려면 이런 거 이해해야 어떻게 바뀌어도 이러면 알 수가 있어. 또 앞으로 실무잖아. 실무 가면 알아야 되잖아.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알아야 어디 가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다고 말하지. 자, 이것도 모르면서 공인중개사 그러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기본은 알아야 되니까 오늘 모르면 1월 달, 3월 달 그때까지 가서 이해하시면 돼. 아니면 오늘 나는 끝까지 알고 싶으면 오늘 동영상 가서 매번 봐봐. 10번 봐봐. 그래도 몰라. 지금은 단계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 그래서 1월 달 가면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더 많이 알게 돼 있고 3월 달 가면 더 많이 쉽게 아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쉬었다가 하나 더 해드리고 이제 다음 진도 넘어갈게요.